코인 왕자입니다. 최근에 코인들이 잘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잘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제 좀 우상향 되다가 급등됐다 떨어지는 데들 말고 얘 레이처럼 이렇게 우상향이 되다가 이렇게 휙 꺾여지는 애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C하고 원화 쪽에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만한 애들이 뭐가 있냐. 자, 일단 BTC에서는 뽑아보니까 레이밖에 없더라고요. 아직은 다른 애들은 꺾인 애들이 좀 있어요. 신세도 마찬가지고 오리진도 마찬가지. 다른 애들은 다 꺾였어요. 그렇죠? 얘는 꺾였는데 레이는 아직 안 꺾였어요. 그래서 레이 흐름이 전에 뭐랑 같냐면 원화에서 트론하고 좀 비슷해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를 보니까 9.8%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은 상승할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수익 실현을 하고 또는 약간의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타점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 뭐 추세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지 못한 상태로 하단부에 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상단 터치 후 재하락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데 이런 애들은 반드시 좀 쳐주면서 중간중간에 쳐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 자, 원화 쪽에서는 엘프를 좀 볼게요. 우리 그동안에 엘프를 많이 봤어요. 그죠? 많이 봤는데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장중에 300원이 넘어갔다 오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좀 키워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좀 마지막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은 추세도 깨졌고 단기 추세가 일단 꺼진 상태고 그다음에 이평도 좀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자료 해서 고점에서 이게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그쵸? 이 밑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6월 14일날 출발해가지고 어제부로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그런 위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프도 만약에 지금 좀 비중 정리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보면 엘프가 잘 갔어요. 저기 원화 쪽에서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 주면서 230원짜리 돌파해 주면서 모양을 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좋을 수 있지만 반드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자리예요. 포지션이. 전에 이제 거의 380원과 400원짜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요 정도 올라갔으면은 좀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겠지만 또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컸겠지만 그래도 좀 줄이면서 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다. 그래서 엘프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자로 좀 꺾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곤이 있습니다. 폴리곤이 최근에 이제 잘 갔어요. 굉장히 잘 갔는데 뭐 스타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갔다 왔어요. 두 번 갔다 와줬는데 얘는 아직 시세 마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세로 좀 보게 되면은 추세로 봤을 때 오늘에서 내일까지 좀 조정폭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 쐐기 형태예요. 우상향 쐐기 형태인데 얘가 지금 올라가면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800원짜리죠. 여기를 돌파해서 마감하게 되면은 좀 전에 봤던 거 그 엘프 코인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흐름이. 또는 이제 얘가 이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방 터트리고 끝날지 아니면은 그냥 흐름이 좀 더 타다가 뒤에 가서 꺾일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좀 꺾여지면은 좀 던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일 중 조정을 받고 그냥 크게 움직임 없이 조정을 받고 다음날 상승을 못 해준다면은 다시 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깨지겠죠. 추세 상단이 하단이. 자, 이제 하단 자리가 깨지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6월 마지막 주 보면은 이렇게 쭉 빠져버렸죠. 요런 하락이 재하락이 되면서 6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800원은 못 들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폴리곤도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이에요. 이번에 세럼이 잘 갔어요. 그죠? 자, 세럼도 잘 갔는데 세럼은 아직 비중 조절을
이제 막 해야 되냐, 이제 막 올랐는데 이거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앞전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건데 보면은 이틀 동안 오름폭이 15% 12%예요. 장중에는 15%였고 그럼 대략 이틀 동안에 30%가 올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코인들이 2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줄여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틀 만에 올라온 게 상당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나절 동안 빠졌는데 여기 이틀 만에 회복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래도 들어오면서 좀 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떴다가 다 눌리는 시장들이에요. 떴다가 눌리는 시장들. 자, 그러니까 일부 코인들도 좀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기에는 좀 편치는 않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럼도 아직은 이탈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한 1270원짜리가 이탈이 되면 많이 빠지면 뭐 1240원 그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꺾이기 전에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얘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지. 스토리지도 이제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한데, 자, 스토리지도 보면은 전에 뭐 스트라티스나 엘프 올라온 것만큼의 가격 폭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갔고, 전에 조정받았던 5월 말일자 정도의 그 박스권 자리를 넘어가졌죠. 넘어갔는데 이미 시세가 이렇게 한번 크게 분출되고 나면은 못 가요. 그러니까는 가더라도 중간에 한 막 2, 3일 혹은 길게는 4, 5일씩 조정을 받으면서 가면 좋은데 그냥 가면 살짝 하루 조정받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반드시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요 급등이 많이 됐던 날 6월 23일 50% 올라갔던 날에 스토리지를 비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었어요. 찬스가.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다시 800원 라인으로 빠졌고 전 박스권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이탈이 발생된다면 스토리지는 끝났다. 근데 이제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는 혹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800원 라인이면 비중을 좀 뺄 수 있는 자리가 괜찮거든요. 되거든요.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인 상태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800원 자리에서 더 이상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찬가지로 수익이든 손실이든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는 포지션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트론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상향 많이 됐는데 앞전에는 트론은 제가 좀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물론 시장이 빠지면서 눌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체 흐름이 지금 우상향으로 가다가 이게 패턴이 꺾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진 자리가 보면은 7월 10일 7월 10일자 기준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날.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봐야 한 90원에서 90원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반등이 크게 줘도. 근데 지금 이렇게 흐름이 끊긴 애들은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조금 이제 쉬어갈 때가 왔죠.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그래서 지금 템포 자체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얘도 보게 되면은 뭐 60원에서 지금 거의 뭐 95원 자리 왔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흐름이 좀 꺾였으니까 아직도 큰 이탈은 안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중 조절이 좀 가능한 상태다. 자, 그 다음에 네, 아까 레이는 봤죠?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총 6개를 좀 봤어요. 요 6개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요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100% 상승으로 보고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나 홀로 올라간 애들. 그냥 나 홀로 상승. 시장과 상관없이. 자, 요런 애들이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시장하고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제대로 못 올라갔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밀려서 끝났으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제대로 못 가다 보니까 따라가려는 애들도 같이 밀렸어요. 그래서 시장에 하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시장이 변형을 좀 줄 때 강세가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나홀로 상승한 애들은 시장이 좋아지면은 못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50%가 넘습니다. 5대 5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6대 4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나 5% 간다고 했을 때 한 1, 2% 정도 움직임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전환 시점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나홀로 상승된 코인들에 대해서 비중 관리를 잘 해가지고 현금화한 부분을 가지고 좀 킵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그죠?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 방향 때문에 뭘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내용들 보면은 썩 좋은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늘 그래 왔듯이 비트코인을 2017년도, 2018년도 거 쭉 보더라도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최악이고 시장에서 못 간다고 할 때는 늘 시장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좀 올라간 포인트인데 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상승만 바라보고 무조건 올라갔을 거다 그런 기준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하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물 쪽 가서 매물을 좀 보니까 거래 대금을 보니까 선물 쪽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선물 쪽도 레버리지 상승에다 콜에다 둔 게 아니고 풋 떨어지는 쪽에다가 베팅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더 빠질 거야 라고 해서 보니까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를 반대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이 매일같이 변동이 돼요.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코인별로. 특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선물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돈이 왜 이렇게 늘어나지?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자, 오른다고 하는 쪽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시장이 빠진다고 하는 쪽도 이쪽에도 거래 대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모든 포지션 자체가 하락이 주도돼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벌써 시작은 됐다 라는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들이 그쪽으로 좀 초점이 포커스가 돼 있다라는 거를 한번 서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